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한 후 단축키 M을 누르고 바이 디스턴스를 누르면 중복된 버텍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038개의 버텍스가 제거되었습니다. 보통 버텍스는 조작 실수나 볼 툴 작업 중 발생하는데 멀지 기능을 사용하면 겹쳐 있거나 근처의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러한 버텍스 더블은 왜 생겨날까요? 흔히 변형을 위해 익스트루드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의도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SC 키를 누르고 취소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버텍스를 선택, 움직여보면 버텍스가 겹쳐 있습니다. 이를 버텍스 더블이라고 부르죠. 버텍스가 겹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경우 8개의 점을 갖고 있지만 맨 아랫줄에 데이터 표시란을 보면 12개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텍스 더블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단축키 M, by distance를 적용하면 겹친 버텍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버텍스가 겹쳐 있게 되면 UV를 매핑하거나 모디파이어 적용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더블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흔한 실수로 익스트루드를 시도하다가 ESC를 눌러 취소한 경우에도 컨트롤 플러스 Z를 눌러 실행을 확실히 취소하거나 단축키 M, 바이 디스턴스를 눌러 더블을 제거합니다. 면을 복사한 경우도 ESC로 실행을 취소한 후에 더블이 생길 수 있으니 ESC로 실행 취소 후 컨트롤 플러스 Z 혹은 머지 기능으로 더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오브젝트의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해 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브젝트들의 스케일이 왜곡되어 있는지 아웃라이너의 오브젝트들을 선택 확인해 봅니다. 다음은 어떤 렌더러를 사용할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워크벤치, 사이클스, EB 중 E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을 활성화합니다. 패스트 GI 어프록시메이션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머터리얼 프리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프리뷰 뷰포트 모드에서 오브젝트에 매터리얼, 재질을 입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매터리얼을 입히는 방법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고 본 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블렌더에서는 다른 3D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텍스처를 적용,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스타일, 튠 쉐이더 스타일도 있지만 사실적인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적인 머티리얼의 경우 빛에 반응하는 물체 표면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체의 색상, 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거칠기, 금속 느낌, 표면의 울퉁불퉁함을 표현하거나 물체에 묻어있는 얼룩, 먼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텍스처 맵을 쉐이드 에디터에 불러와 질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색을 입히는 작업을 위한 쉐이딩 프리셋 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쉐이딩 작업 공간은 하단의 쉐이더 에디터, 상단에는 매터리얼 프리뷰 뷰포트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때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기존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후 에디터들의 경계면에 커서를 올리고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면 에어리어 옵션을 중 버티컬 스플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면 드래그하여 화면을 좌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모퉁이에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 표시가 나타나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타입을 누른 후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박스, 프린서플드 BSDF와 머터리얼 아웃풋이 나타나는데 이 박스들을 쉐이더 노드라 부릅니다.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 Shift 플러스 A를 누르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노드를 불러올 수 있는데, 색상 전용 노드를 비롯 여러가지 노드 기능을 프린서플드, 즉 통합 노드 박스로 만들어 하나의 노드에서 다양한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BSDF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물체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빛을 처리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네요. 그 외 다양한 종류의 BSDF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아티스트들이 복잡한 방정식을 몰라도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등 다양한 조절값을 통합, 현실적인 재질을 만들 수 있도록 프린서플드 BSDF를 만들었답니다. 와우! 기본 매터리얼 노드에서도 색상과 금속 재질, 거칠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매터리얼의 재질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노드 방식은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들과 결합해 다양한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고유의 효과가 있어 이 노드들을 연결한 후 최종적으로 매터리얼 아웃풋 노드를 통해 질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서로 영향을 주는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구조와 다른 방식입니다. 제가 편집에 사용하는 다빈치 리졸브의 퓨전도 같은 노드 방식입니다. 다시 텍스처링으로 돌아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뉴를 누르면 머티리얼이 생성됩니다. 쉐이더 에디터 창을 참고하여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매터리얼 프로퍼티스 탭을 누르면 노드 에디터의 수치를 양쪽 모드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 역시 매터리얼 프리뷰 모드로 전환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표시된 박스는 매터리얼 슬럿이라 불리며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종류의 매터리얼 재질을 줄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매터리얼 슬럿은 매터리얼 에디터 상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 슬럿에 자동으로 생성된 기본 매터리얼을 선택,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역시 쉐이더 에디터의 매터리얼 이름이 동일하게 바뀌고 슬럿 1번을 체크하면 매터리얼 슬럿 리스트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터리얼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를 클릭하면 매터리얼이 생기고 테스트 2번로 이름을 바꿉니다. 테스트 2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테스트 2번의 노드 베이스 색상 값을 조절해 다르게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 색상의 매터리얼 재질이 슬럿 리스트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 슬럿의 개념을 이해했을 겁니다. 또 다른 머티리얼을 추가하고 이름과 색상도 변경합니다. 세 가지 색상의 머티리얼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뷰 모드를 통해 머티리얼의 재질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슬럿의 재질도 색을 바꾸겠습니다. 처음 지정했던 테스트란 이름의 머티리얼의 색을 변경하면 오브젝트의 색이 같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머티리얼 슬롯에서 다른 머티리얼을 선택하면 색이 변할까요? 다른 머티리얼을 선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설정된 머티리얼을 제거하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머티리얼로 색깔이 변합니다. 텍스처링 시 뷰포트 모드를 이해해야 하는데 와이어프레임 모드와 솔리드 모드는 주로 모델링에 사용되고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는 렌더링 이전 텍스처를 제작할 때 사용하고 렌더드 모드는 최종 렌더링을 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모드에서의 텍스처링 작업은 컴퓨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프리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뷰 모드 사용 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월드 오파서티와 블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 설정과 광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금속 재질뿐만 아니라 러프니스 등 빛을 받아들이는 효과를 프리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뷰포트 옵션을 머티리얼 프리뷰 상태로 변경하고 옵션은 실내 환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연광 빛에 반응하는 재질의 상태를 체크하기 편리합니다. 일단 아웃라이너에서 메인 바디 부분을 선택하고 뉴 버튼을 누릅니다. 머티리얼의 이름을 메인 바디라고 수정합니다. 아웃라이너를 이미지 에디터로 바꾸고 카세트 플레이어 정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색상을 클릭하면 컬러 팔레트가 발생하고요. 아이드로퍼를 클릭하고 이미지 카세트의 푸른 부분을 클릭하면 비슷한 색상으로 샘플링을 해줍니다. 색의 명도를 좀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카세트 플레이어 오른쪽 면의 재질을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에딧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가지 머티리얼을 지정하기 위해 앞서 말했던 머티리얼 슬롯이 필요합니다. 에딧 모드 상태에서 단축키 L을 해당 부분에 갖다 놓고 누르면 부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축키 G로 움직여보면 비록 한 오브젝트이지만 에딧 모드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바디 오브젝트에 할당할 머티리얼 리스트 슬롯을 만들 차례입니다. 뉴를 누르고 기본 머티리얼을 생성한 후 에디트 모드에서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된 머티리얼이 선택된 상태에서 어사인을 누르면 색상이 말 그대로 배정됩니다. 머티리얼의 이름을 실버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에디터로 돌아가 측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메탈릭 값을 올리고 러프니스를 낮춰봅니다. 러프니스 값을 적절히 조정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측면 부위에 단축키 L을 누르면 실버 머티리얼이 지정한 측면만 선택되고 단축키 P를 누른 후 셀렉션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선택해 필요 없는 머티리얼을 제거합니다. 이제 위쪽 버튼에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로컬 뷰 모드 레퍼런스를 보면 노란색입니다. 뉴를 누르고 옐로우 버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노란 버튼에 큐브 데이터 그리고 머티리얼의 이름은 옐로우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아웃라이너로 돌아가서 오브젝트 엘로우 버튼을 찾으면 큐브 하부에 머티리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만 잘 살펴봐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다시 이미지 에디터로 가서 아이드로퍼로 노란색을 지정합니다. 이제 측면 버튼에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로 모든 버튼을 동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메인 바디 사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A를 누르고 링크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듯 8개의 오브젝트가 실버 머티리얼을 공유합니다. 실버의 색을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메인 바디 사이드와 버튼들이 함께 변합니다. 메인 바디 사이드와 측면 버튼이 모두 동일한 실버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이란 숫자는 같은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다시 아웃라이너로 가서 실버를 검색하면 8개의 오브젝트에서 실버 머티리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머티리얼 재질을 다르게 바꾸고 싶으면 오브젝트 선택 후 머티리얼 옆에 숫자를 클릭하면 독립된 고유의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으며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면 됩니다. 색상 등을 변경해도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오브젝트와 이름과 속성이 달라집니다. 다른 버튼들을 동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머티리얼 오브젝트를 최종 선택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오브젝트를 액티브 오브젝트라 부르며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L을 누르면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 메뉴가 뜨고 링크 머티리얼 누르면 나머지 버튼들도 같이 머티리얼을 공유할 수 있죠. 메인 바디, 사이드 실버 컬러와 버튼의 실버 컬러의 색상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편의 잭, 인풋에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니까 바깥쪽은 초록색 고무 재질, 안쪽은 금속 소재인 것 같습니다. 슬래시 로컬 뷰로 가서 에디트 모드, Alt 플러스 Shift로 원으로 연결된 면을 다중 선택하고 뉴를 누르고 머티리얼을 생성, 색상을 초록색으로 만듭니다. 아직 슬롯의 머티리얼이 하나라서 모두 초록색으로 변하네요. 바깥쪽 원면도 추가한 후 어사인 버튼으로 적용합니다. 이름을 그린 러버로 바꿉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면 모두 초록색입니다. 추가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I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머티리얼 생성, 메탈로 이름을 바꿉니다. 메탈릭을 거의 1까지 올리고 러프니스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사인 클릭, 오브젝트 모드, 슬래시로 월드뷰 전환, 다른 이어폰 잭도 머티리얼이 변했습니다. 오브젝트 복사 시 Shift 플러스 D가 아닌 Alt 플러스 D로 복사할 경우 사이즈, 머티리얼이 연동해 같이 변합니다. 붉은색 램프에도 머티리얼을 넣어보겠습니다. 유리 재질의 램프로 보이네요. 일단 메인 바디의 색상을 좀 어둡게 하고 다시 구형을 선택, 오브젝트 이름을 라운드 램프로 바꾸고 새로운 머티리얼 생성, 라운드 램프로 바꿉니다. 에미션은 일종의 빛을 발산하는 머티리얼입니다. 색은 붉게 만들고 스트렝스를 올려줍니다. 대강의 텍스처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메인 바디에 러프니스를 조금 내려 반짝임을 줍니다. 테이프 보이는 앞 유리를 선택, 단축키 H를 입력하면 잠시 사라지고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부 텍스처링은 물론 러프니스, 노말 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오브젝트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